제목을 쉽게 알아보는 V-Ray와 렌더링이라고 지어놨고요. 이걸 가지고서 오늘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고 싶은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파트 1에서는 V-Ray는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파트 2에서는 V-Ray로 이제 캐릭터 일러스트를 렌더링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이런 거 만들고 그냥 학원에서 강의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된 사람이고요. 자, 그럼 이제 렌더링이란 무엇일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이라는 거는 이제 3D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같은 걸로 변환되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렌더링이 되는 데는 뭐 지브러시라든가 아니면 맥스 이런 데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게임에서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다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고요. 이제 맥스에서 주로 렌더링을 할 텐데, 맥스에서 렌더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에서는 사실 F9만 누르면 대부분 렌더링이 걸리고요. 되게 쉽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썰렁한 농담을 잠깐 해봤고요. 이제 좀 제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렌더링을 하려면은 렌더러라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뭐 V-Ray라든가 아니면 멘탈레이 이런 것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렌더러라고 부르는데요. 렌더러의 종류에는 영화 쪽에서 많이 쓰이는 픽사의 렌더맨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멘탈레이, 그리고 또 영화 쪽에서 쓰이긴 하는데 솔리드 앵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놀드라는 렌더러도 있고요. 이번 시간에 알아볼 V-Ray라는 렌더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렌더러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V-Ray를 선택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하필 V-Ray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Ray가 지금 3.0 버전까지 나왔는데요. 버전업을 할수록 기능들이 되게 좋아지고, 그 다음에 렌더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속도입니다. V-Ray가 3.0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한 2배 이상 빨라졌거든요. 기존 버전에 비해서. 그리고 멘탈레이보다도 훨씬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도 많아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V-Ray 하면은 예전에는 보통 건축 쪽에서 많이 쓴다고 이미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VFX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영화인 엑스맨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게임 영상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영화들에서도 계속 V-Ray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V-Ray를 사용하고, 그래서 개발사의 지원도 적극적입니다. 최신 기술들이 있으면은 V-Ray에 대부분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멘탈레이 같은 경우에는 버전업이 아무래도 좀 느려서 신기술들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V-Ray가 좀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은 그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튜토리얼 등의 자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구글에서 V-Ray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되게 많은 튜토리얼들이 나와서 따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트 1으로 V-Ray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V-Ray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3개의 큰 창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게 렌더 셋업 창이라고 해서 V-Ray의 대부분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 제어판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레임 버퍼라고 해서 실제로 렌더링이 되어지는 창이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게 V-Ray 퀵 세팅이라고 해서 3.0이 되면서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초보자들한테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프레임 버퍼부터 먼저 볼 건데요. 이 프레임 버퍼는 실제 렌더링이 되는 창이고, 여기에서 이 옆에 보이시는 렌더 히스토리라든가,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서 렌더링이 몇 분에 걸렸는지 밑에 글씨로 표시해 주는 것들도 있고, 그 외에 반짝이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렌즈 이펙트라는 것들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다른 창으로 넘어가서 렌더 셋업 윈도우가 있고요. 이거는 메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따가 실제로 시연을 하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렌더 셋업에서 알아봐야 될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기에 보이는 이미지 샘플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옆으로 넘어가서 GUI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V-Ray를 사용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알아둬야 될 두 가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샘플러의 경우에는 렌더링을 하는 이미지의 화질을 결정을 하고요. 이게 샘플링 값이 낮으면은 이미지가 되게 뭉개져 보이고 샘플링 값이 높으면은 선명해 보이는 거죠. 근데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GUI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사실적인 빛을 위해서 간접광을 만들어내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되게 많은 방식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들이 사실 한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3.0에서 새로운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간략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에서 맥스를 이제 V-Ray 설치하고서 켜보면은 왼쪽에 이런 메뉴들이 생겼어요. 이게 V-Ray 툴바라고 해서 V-Ray의 대부분의 기능들이 다 아이콘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렌더링 관련, 여기에는 이제 라이트 설치하는 부분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주 쓰는 기능은 뭐 사실 크게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기능들만 몇 개씩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툴바에서 퀵 세팅을 불러낼 수도 있고요. 이 퀵 세팅도 조금 이따가 시연을 하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맥스를 켜보면은 왼쪽에 V-Ray 툴바가 떠있죠. 이거는 3.0 버전을 설치하면 나타나고요. 3.0 버전이 아니라 2.0대 버전을 설치하면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렌더링, 두 번째는 이제 V-Ray 프레임 버퍼를 띄우는 건데 이런 명령어들을 눌렀을 때 이런 창이 뜹니다. 이거는 지금 V-Ray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V-Ray로 바꿔줄 거냐고 물어보는 창이고요. 그래서 Yes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프레임 버퍼가 뜨게 되고요. 다른 것들을 눌러도 마찬가지예요. V-Ray가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아까와 같은 창이 뜨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샘플 이미지를 가지고서 렌더링을 하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만들기 쉬운 씬이죠. 그냥 플랜에다가 주전자 하나 놓고 V-Ray 라이트 이거 하나 그냥 설치를 했습니다. 자, 라이트는 이렇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거 그냥 렌더링 F9를 누르게 되면은 그냥 렌더링이 되죠. 자, 여기에서 히스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쇼 히스토리 윈도우를 켜게 되면은 얘네를 저장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만약에 라이트 수치를 자, 여기에서 멀티플라이어를 10 정도로 바꾸고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는데요. 이 변화는 렌더 히스토리에 저장된 걸 가지고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멘탈레이, 기존의 멘탈레이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이미지들을 비교해 보려면은 되게 좀 힘들게 했었는데 이런 렌더 히스토리가 기본으로 들어있어서 또 여기 숫자가 있어서 그냥 단축키로 1, 2, 3, 4 이렇게 눌러주면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렌더 퀵 세팅, 이 퀵 세팅이 아까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쉽다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퀵 세팅에 보시면은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VFX, 그 다음에 스튜디오 셋업 이런 식으로 각각 큰 틀의 세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야외 씬을 설정하고 싶다 그럼 그냥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실내 씬을 설정하고 싶다 이걸 누르시면 되고, 나는 VFX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VFX가 멋있어 보이니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나면은 GUI랑 안티 알리아싱 퀄리티 이 부분이 이제 이미지 샘플 쪽이고요. 여기에 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GUI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이제 V-Ray에서는 자, 렌더 셋업 창을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Ray에서 설정을 하려면은 GUI 같은 경우 옵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안티 알리아싱도 옵션, 이게 어떤 옵션인지 내가 어느 만큼 값을 설정을 해야 적당한 퀄리티가 나오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슬라이더로 0%에서 1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논에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큐레이트, 이거는 정확한 거고, 이건 패스트, 빠르게 하고 싶으면은 이런 걸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퍼센티지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기능만 가지고도 V-Ray는 대부분 기능들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의 선명도도 마찬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 두 번째 거는 좀 다르게 쓰이는 기능이라서 지금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한 16% 정도로 놓고 GUI도 12% 정도로 놓고 다시 렌더링을 해보면은 별로 변화가 없죠. 이거는 이제 GUI가 처음에 렌더링을 했을 때도 켜져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걸 만약에 끄게 되면은 아마 변화가 있을 거예요. GUI라는 게 사실적인 광원을 위해서 반사광 같은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좀 보이시죠? 이게 GUI로 인해서 생기는 반사광이고요. 역시나 이 V-Ray 퀵 세팅에서 옵션들, 슬라이드를 조절해가지고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V-Ray를 하실 때 이 퀵 세팅만 잘 쓰셔도 대부분의 렌더 세팅은 할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프리셋이 써 있는데요. 여기 점점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기가 프리셋을 저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를 로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V-Ray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 퀵 세팅만 쓰시면은 대부분 설정은 다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V-Ray가 초보자들이 쓰기에 일반적인 다른 렌더러보다 쉽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파트 2로 넘어가서 실제로 V-Ray를 가지고 렌더링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V-Ray 안에는 아까 봤던 큰 3개의 창 외에도 매터리얼 관련된 메뉴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 관련된 메뉴도 있는데 이 메뉴들은 파트 2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2는 V-Ray로 렌더링하는 일러스트인데요. 자, V-Ray로 어떤 일러스트를 만들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들었던 거고 처음에 이런 캐릭터를 V-Ray로 먼저 만들었고요. 이거는 지금 거의 상반신만 있잖아요. 그런데 일러스트로 이런 식으로 포즈까지 취하고 여러가지 뭐 이펙트도 더해가지고 V-Ray로 일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러스트를 만들 때 V-Ray는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V-Ray에서 만들어야 될 게 어떤 것이냐면은 재질과 빛이 있어요. 그래서 재질부터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세팅을 조금 할게요. 이게 텍스처가 좀 많아가지고 속도가 좀 느린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어깨에 있는 금속 부분인데요. 여기는 그리고 첫 번째로 할 게 이 금속 부분, 그 다음에 보석 부분이에요. 금속 부분은 여기 어깨랑 왕관에 있는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썼고요. 보석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재질을 만들어서 같은 거에 돌려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V-Ray가 아니라 맥스에서 재질을 만들 때 여기 매터리얼 에디터를 열어서 하잖아요. 그럼 이런 창이 나타나는데 이 창에서 저는 이 컴팩트 매터리얼 에디터가 아니라 슬레이트 매터리얼 에디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게임용으로 로우 폴리곤을 제작할 때는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서 보통 여기 안에서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렌더링을 위해서 조금 더 재질을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노드 구조로 접근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레이트 매터리얼 에디터를 사용하는 것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 재질에 들어갈 기본 매터리얼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왼쪽에 보시면은 스탠다드 매터리얼이 있고 그 밑에
V-ray 매터리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클릭을 해서 V-ray를 가서 매터리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V-ray 매터리얼을 하나 만들었어요. 얘를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줘야겠죠. 우클릭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어사인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적용을 해줬고요. 자, 재질을 만들 때 그냥 재질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라이트가 한 개 정도는 필요합니다. 라이트가 없으면은 V-ray는 아무것도 보여지질 않거든요. 그냥 맥스에서는 F9 눌렀을 때 라이트가 없어도 기본 라이트가 있는데 V-ray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를 한 개 이상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런 라이트를 만들었는데 모양이 좀 다르죠. 이 모양은 여기 파라미터에서 플랜을 돔으로 바꿔줬고요. 이 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환경을 위한 라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HDRI 이미지 같은 걸 집어넣어서 만들어줍니다. HDRI 이미지는 그냥 맵에서 아무거나 하나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처에서 HDRI 이미지를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HDRI 이미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맵을 보시면은 그냥 방 안의 이미지죠. 이쪽이 라이팅의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있는 점을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인스턴스로 집어넣으면은 V-ray 돔 라이트에 HDRI 이미지가 적용이 돼서 전체 환경을 감싸는 라이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라이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기존에 만들어진 라이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울게요. 그리고 라이트가 있고 이제 라이트 밝기도 여기서 조절을 하면 되는 거죠. 멀티플라이어가 밝기이기 때문에 수치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면은 네, 그냥 되게 뭔가 없어 보이게 나타나죠. 이제 그냥 기본 재질이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뭔가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한데요. 자, 이제 재질을 바꿔보도록 하죠. 처음에 보석 재질을 만들 거라고 했으니까 이 보석 재질의 경우에는 디퓨즈 색깔, 이게 어두운 색깔일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반사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반사가 많이 되는 재질은 보통 디퓨즈 색깔을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을 높여줍니다. 그래야 반사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투명한 재질이 될 거기 때문에 리프렉션, 이것도 흰색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은 보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깨를 만드는 거죠. 다시 바꿔야겠네요. 네. 얘는 투명하게 하고 그냥 검은색인데 반사가 잘 되는 걸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리플렉션에 대해서 맵을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보통 비트맵을 넣기도 하고 아니면 단색을 넣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폴 오프라는 걸 이용해서 색깔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을 두 가지를 넣을 거고요. 이 폴 오프 재질을 이용하는 이유가 가운데 색상, 그러니까 빛을 받는 부분은 이런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빛을 안 받는 부분, 좀 꺾이는 부분이라든가 그림자가 질 부분들은 이런 색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폴 오프 재질을 사용한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단색을 쓰게 되면은 좀 더, 그러니까 기존에 일반적으로 봤던 3D의 느낌이 나는데 이런 폴 오프 재질을 이용하면은 좀 더 원하는 재질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질을 리플렉션 값에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스니스도 조금 조절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뭔가 되게 쨍하고 어두운 색상이죠? 이걸 좀 더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리플렉션에 엑시트 칼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 맥스 뎁스라는 부분에서 리플렉션이 몇 번 튕길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몇 번 이상 튕기게 되면은 엑시트 컬러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컬러를 검은색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바꾸기 위해서 엑시트 컬러를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프레넬 리플렉션이라고 보통 Vray 매터리얼에는 이게 켜져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매터리얼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스페큘러 있잖아요. 그런 스페큘러 리플렉션이 되게 해주는 옵션인데 이걸 끄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리플렉션이 다 먹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좀 더 자기가 선택한 색상에 가깝게 나오게 되죠. 이게 켜져 있으면은 스페큘러가 먹는 부분만 색깔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이걸 끄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죠. 색깔은 이제 좀 뭔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되게 쨍하네요. 반사가 너무 심하죠. 자, 제가 여기 글로스니스를 0.75로 바꿔놨었는데 이거는 굴절 부분이고 원래 필요한 부분은 이쪽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다시 렌더링을 해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들을 최대한 낮춰놨기 때문에 렌더링 속도가 조금 그나마 빠른 편이고요. 글로스니스가 이제 들어가면서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네요. 뭐 일단 봐야 될 부분은 대충 봤으니까 이 정도에서 끊고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언아이소트로피라는 옵션인데요. 금속 재질을 표현할 때 일반적인 스페큘러는 거의 동그랗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금속에 좀 길쭉한 스페큘러를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언아이소트로피에 0.5 정도 수치를 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색깔이 좀 길쭉하게 변했죠. 로테이션을 통해서 조절도 가능한데 지금은 그냥 0도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약간 소프트하게 하기 위해서 소프트 값을 올려주고요.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해보죠. 자, 지금 렌더링한 것만 가지고서는 사실 얘가 옵션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미지를 여기다 저장을 하고 이전 옵션으로 렌더링을 한 번 더 걸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Vray는 렌더링이 됐을 때 밑에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여기? 렌더링 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show stamp라는 걸 켜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제가 렌더링을 얼만큼 걸었는지도 볼 수가 있죠. 자, 얘를 먼저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언아이소트로피를 다시 0으로 놓고 소프트도 0으로 놓겠습니다. 재질을 만드는 게 이런 식으로 노드를 하나씩 추가하기도 하고 옆에 쉐이더에 있는 수치값들을 조절하기도 하면서 재질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이런 과정을 되게 많이 반복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좀 더 고퀄리티의 재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배경이 색깔이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건 HDRI 이미지가 있어서 그 색깔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 HDRI 이미지 자체가 라이팅이 되었기 때문에 돔라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는 거고요. 자, 이미지를 저장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언아이소트로피가 안 들어간 거고 밑에 거는 언아이소트로피가 적용이 된 거죠. 약간 스페큘러 느낌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좀 더 자신이 원하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여기다 범프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범프는 맵으로 만들어둔 게 있어서 그냥 범프 맵을 쓸 거고요. 근데 맵도 한 가지만 만든 게 아니라 범프 맵을 두 종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쉬프트 드래그 해가지고 하나 복사를 한 다음에 범프 2번도 섞어야겠죠. 자, 이 두 개를 섞어야 되는데 범프 슬롯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섞어야 될까요? 역시나 맵에서 섞을 수 있는 옵션이 제공이 됩니다.
컴포지트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은 마치 포토샵에서 레이어 합성하듯이 섞어줄 수가 있는데요.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얘를 1번에다 놓고 얘는 2번에다 놓고 또 멀티플라이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섞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얘를 또 범프맵에 넣어야겠죠. 그리고 퍼센티지는 한 5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노드를 만들었고요. 이런 노드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죠. 언아이소트로피가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안 바뀌었죠? 0.5. 그 다음에 소프트는 1.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해보면은 거의 최종 결과물에 근접한 렌더링 결과물이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여기에다 더 노드를 구성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시연용으로 좀 간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노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봐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렌더링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아무래도 노드가 추가될수록. 그래서 약간만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렌더링을 하려면 아무래도 컴퓨터도 좀 좋아야 되고 되게 메모리도 많아야 되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렌더링 하시려면은 좋은 컴퓨터 사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범프맵이 들어가서 약간 뭔가 찌글찌글한 게 보이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옵션을 제일 낮춰놨기 때문에 화질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약간씩 도트 같은 느낌으로 뭉개지는데요. 나중에 퀄리티를 높여서 걸게 되면은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시간의 압박도 있고 하니까 화질을 높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V-Ray 기능 중에 재밌는 거 하나.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부분부터 렌더링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계속 갖다 대면은 갖다 댄 부분부터 렌더링이 걸리죠. 그래서 자기가 어느 부분만 특정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키시면 돼요. 멘탈레이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대충 이 정도까지만 보고 얘는 멈출게요. 그래서 범프가 있는 거랑 없는 상태랑 약간 느낌이 달라지죠. 얘도 저장을 해서 비교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고. 얘가 범프가 없는 거고 범프가 있는 거 차이가 조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좀 더 그럴듯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보석 쉐이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역시나 시작은 그냥 일반적인 V-Ray 매터리얼을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얘를 선택을 하고 적용을 할게요.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단색 매터리얼이죠. 그 다음 심지어 모델링도 스무스도 안 걸려있고 그냥 로폴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석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보석의 경우에도 반사가 심한 재질이기 때문에 디퓨즈는 어둡게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리플렉션이 필요하겠죠. 굴절이 돼야 되고 또 투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저는 약간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을 원해서 IOR 값을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값으로 맞춰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IOR 값에 대한 표들이 있어서 그거 그냥 갖다 쓰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보석이 내부에서 여러 번 굴절이 되기 때문에 맥스 뎁스를 6 정도로 한 개 올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리플렉션 역시나 이것도 밝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많이 반사가 되고 보석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 시작해요. 하지만 뭔가 좀 모자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석이라면은 이렇게 빛을 받았을 때 약간 프리즘처럼 색깔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는지 보도록 하죠. 지금 V-Ray의 경우에는 여기에는 디스퍼션이라는 옵션을 이용을 해도 되는데 그럼 렌더링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2개를 더 복사를 하고요.
V-Ray 블렌드 매터리얼이라는 걸 좀 사용을 할게요. V-Ray 블렌드 매터리얼은 여러 가지 매터리얼들을 혼합해가지고 좀 더 결과물을 사실적으로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매터리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매터리얼을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한 가지긴 해도 이제 하나는 빨간색만 표현할 거, 하나는 녹색만 표현할 거, 하나는 그 다음에 블루만 표현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는 IOR 값이 2.417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하죠. 2.447 그리고 세 번째는 2.477 이 정도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각각 블렌드 되는 수치를 얘는 빨간색, 그 다음에 얘는 녹색, 얘는 파란색으로 맞춰보도록 하죠. 그리고 얘를 재질을 적용을 다시 해야겠죠? 처음에 얘만 적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로 적용을 다시 해줘야죠. 이렇게 바꿔주고요. 다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뭔가 좀 더 보석같이 색깔이 여러 개가 나타나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보석 색깔을 다이아몬드 색깔이 아니라 좀 더 푸른색 계열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더 푸른색이 돌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리플렉션 컬러를 그냥 흰색으로 해놨는데요. 이 색깔을 좀 더 푸른색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나 바꿔놓고 얘를 카피해서 나머지 두 개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다시 해보죠. 네, 제가 원하는 색깔에 가깝게 적용이 됐네요.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색깔들이 조금 더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가 라이트를 안쪽에서 이렇게 하나 심어놔가지고 밑에 방향으로 쏘게 했거든요. 그래서 보석을 표현할 때는 라이트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재질을 만들고 라이트도 그에 따라서 자기가 비추고 싶은 방향이 있으면은 그런 라이트를 따로따로 설치를 해서 보석을 좀 더 돋보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해야 될 거. 엣지가 너무 날카로워요. 그래서 지금 스무스는 걸게 되면은 형태가 망가지고 대신 쉐이더에서 약간 엣지를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맵에 이번에는 스탠다드에서가 아니라 V-Ray 맵으로 갈 건데요. V-Ray 엣지 텍스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그냥 로우 폴리곤이더라도 엣지 부분을 조금 둥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월드 유닛에서 한 0.1 정도로 주고 이런 오브젝트에다가 범프 쪽에다 넣어줍니다. 하나를 만들어서 세 개에다 그냥 연결을 해주면 되죠. 근데 나중에 얘를 했을 때 제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이거 드래그해서 빼주시면은 노드가 빠지고요. 다시 연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로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수치가 조금 높게 돼 있어서 이 각이 많이 부드러운 편이네요. 이 수치를 조금 더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가 동시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한 번만 조절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필요한 부분만 렌더링 하기 위해서 여기에 주전자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영역을 잡고요. 자, 이 부분만 렌더링을 할게요. 이제 원하는 만큼 조금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리전 렌더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빠르게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디테일들을 확인하고 나중에 파이널만 전체적으로 걸면 되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서 렌더링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석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지 모르겠는데 스킨 쉐이더 쪽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스킨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제가 미리 렌더링은 미리 해왔어요. 그래서 과정은 보여드리는데 렌더링 되는 이미지는 미리 렌더링 된 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세팅을 잠깐 하도록 하죠. 어때요? 좀 노드 구조가 눈에 좀 익으시나요? 아마 맥스에서 그렇게 많이 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자, 처음에 쉐이더를 만들 때 이런 기본 상태로 맞춰놓고 쉐이더 작업을 했고요. 나중에 일러스트의 경우에는 쉐이더가 다 만들어진 이후에 포즈도 잡고 라이트를 다시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보고서 여기에서 이제 쉐이더 작업을 할게요. 자, 매터리얼을 에디터를 열어보고 이게 실제로 사용이 됐던 얼굴 쉐이더 쪽인데 되게 뭔가 많죠. 근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는 안 할 거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자, 이번에는 V-Ray Fast SSS2라는 쉐이더를 사용할 거예요. 기존에는 아까 했던 두 개는 그냥 V-Ray 매터리얼로 충분히 됐었는데 피부 표현을 위해서는 이런 V-Ray Fast SSS2라는 쉐이더를 사용을 하고요. 그럼 먼저 눈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렌더링 한 것들을 조금 불러오고 그 다음에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보죠. 자, 일단 V-Ray Fast SS2를 만들어 놨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프리셋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되게 쉽게 여러 가지 프리셋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스킨 옐로우로 한번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색상이 이런 프리셋에 맞춰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조절을 하면은 좀 간단하게 쉐이더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눈을 먼저 만들 건데요. 눈은 텍스처가 있어야지 좀 알아보기 편하니까 먼저 컬러 텍스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패스트 SSS2에다가 텍스처를 넣을 때 컬러를 SSS 컬러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비트맵에다가 자, 눈 텍스처를 넣도록 하죠. 어라, 잘못 넣었네요. 네. 텍스처 자체는 이런 식으로 그냥 포토샵에서 만들어준 텍스처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렌더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히스토리에 이제 미리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텍스처가 들어간 게 이런 형태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킨 쉐이더에서는 조절해야 될 게 일단 첫 번째로 스케일이랑 그 다음에 스캐터 레디우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스킨 쉐이더의 경우에는 실제 오브젝트의 크기에 따라서 빛이 투과가 되기 때문에 그 오브젝트의 스케일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투과를 좀 더 낮추기 위해서 0.7 정도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스케일 값과 스캐터 레디우스는 거의 한 쌍이라서 이 값을 조절을 하시면은 여기도 같이 조절을 하셔야 좀 더 올바른 결과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1 값이 아니라 1.5 정도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한 2.0 정도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해보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는 않거든요. 약간의 미세한 차이긴 한데 이게 렌더링을 직접 해보시면은 아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8번, 7번. 뭔가 약간씩 변화하는 게 느껴지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 스킨 쉐이더의 투과를 약간 줄여놨고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가 약간 전체적으로 맺혀 있어서 눈이 살짝 뿌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스페큘러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스페큘러는 0.25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글로스니스가 조금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6 정도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했을 때 조금 더 쨍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색깔이 좀 더 쨍해졌고요. 이제 제가 만들었던 눈 색깔이랑 약간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하나 더 체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쉐이더의 옵션에 보면은 스캐터 GI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렌더링을 했을 때 조금 더 다른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주변부랑 좀 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하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스킨 쉐이더만 단독으로 켜져 있고 스캐터 GI가 안 켜져 있을 때는 얘가 약간 스킨 쉐이더 자체가 좀 뜨는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스캐터 GI 옵션을 켜준 거고요. 아마 미세한 차이라서 크게 잘 보이진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좀 더 사실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눈동자 같은 경우에는 두 겹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얘가 지금 안쪽 쉐이더고요. 안쪽 쉐이더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얘는 바깥쪽 쉐이더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쪽 쉐이더만 만들어 놨는데 바깥쪽 쉐이더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쉐이더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근데 바깥쪽 쉐이더는 그냥 투명하기만 하면 되니까 V-ray 매터리얼을 꺼내보죠. 얘는 스킨 쉐이더를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디퓨즈는 역시나 까맣게 놓고 얘도 반사가 되게 많이 돼야 될 거기 때문이죠. 리플렉션 수치를 높여주고요. 저는 이거를 완전 하얗게 놓지 않고 한 180 정도로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IOR 값이 1.6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이라든가 그런 사람 눈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1.4 정도거든요. 이게 너무 높으면은 이제 눈이 뭔가 좀 더 튀어나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1.6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먼저 보도록 하고 그 다음 1.4로 바꾼 거를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리플렉션 컬러랑 그 다음에 얘는 완전 투명한 물질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리플렉트도 하얗게 놔야겠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 리플렉트가 하얗게 돼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투명한 물체라는 걸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쇼 백그라운드 인 프리뷰를 눌러주시면은 얘가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내려보시면은 투명하지 않은데 반사가 되는 물질이고 이렇게 올리면은 투명하고 반사랑 굴절이 되는 물질로 보여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바깥쪽 쉐이더에다 적용을 하고 렌더링을 걸어보게 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앞에 한 개의 막이 씌워진 듯한 느낌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 있는 이 4개의 스페큘러가 보이시죠? 이 부분은 아까 HDRI 이미지에서 창문이 4갈래로 갈라져 있던 거, 그 부분이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눈이 뭔가 좀 커진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IOR 값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1.4로 조절을 하고 그럼 여기에서도 뭔가 바뀌는 게 보이시잖아요. 얘가 만약에 2.4가 되면은 굴절이 훨씬 많이 일어나고요. 1.4로 다시 내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뭔가 조금 더 줄어든 느낌이 날 거예요. 지금 봐서는 이제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IOR 값에 의해서 눈 크기가 약간씩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 그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눈을 표현을 할 때 스페큘러가 잘 먹었어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이 스페큘러가 이런 쨍한 스페큘러 말고도 눈 전체로 반사가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쉐이더를 더 만들어서 합성을 해주고 싶어요. 자, 역시나 V-ray 블렌드 매터리얼이 출동을 하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 중에 프레넬 리플렉션이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 위에 거는 프레넬 리플렉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반사만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나머지 반사를 포함하기 위해서 프레넬 리플렉션을 끌게요. 얘를 끄면 안 되죠? 밑에 걸 꺼야겠죠? 자, 얘를 끄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수치를 조금 낮춰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반사는 너무 심하게 될 필요가 없으니까 약간만 하게 두고요. 얘는 이제 베이스에 놓고 얘를 코트 1이라는 데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 쉐이더를 다시 이 바깥쪽 눈알 쉐이더에다 적용을 해야겠죠? 그 적용을 한 버전이 이 버전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반사되는 부분이 보이고요. 이런 주변부는 반사될 물질이 그 환경 쪽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고, 이 부분은 라이팅이 있고 명암 대비가 심하다 보니까 반사가 훨씬 잘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색깔이 흰색이라서 이 흰색 오브젝트에 라이트가 쏴진 다음에 반사가 돼서 이 부분도 약간 밝아진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반사들이 포함이 돼서 스페큘러가 적어도 2종류 이상이 들어가야 좀 더 실제 눈 같은 느낌이 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켜줘야 될 게 어펙트 섀도우라는 걸 켜줄 거예요. 이 어펙트 섀도우를 켜게 되면은 지금은 처음에 그냥 눈 안쪽 쉐이더를 넣었을 때보다 좀 어두워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원래 색상대로 밝아지고 그 다음에 주변부랑 좀 더 상호작용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펙트 섀도우에 따라서 느낌이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어펙트 섀도우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눈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눈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얼굴도 같이 만들어 봐야겠죠? 자, 얼굴 부분은 V-Ray 테스트 SSS2를 이용을 할 거예요. 똑같이 이용을 하고 얘를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주죠. 그리고 프리셋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프리셋에서 스킨 옐로우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색깔이 바뀌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조절을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기본 세팅으로 이렇게 스킨 옐로우로 바꾼 거는 렌더링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렌더링 하는데 20초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요. 스킨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집에서 준비를 좀 해왔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피부가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됐어요. 근데 렌더링 시간이 2분 22초나 걸렸어요. 근데 이 2분 22초는 컴퓨터 한 대로 건 게 아니라 두 대로 걸었는데 이 정도 속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시연하려면은 몇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역시나 스킨 부분에 세팅들을 조금 더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세팅해야 되는 값이 스케일 값이랑 스캐터 레디우스 값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먼저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값을 0.7 정도로 놓고 스캐터 레디우스를 1.5 정도로 놓을 거예요. 근데 이 값은 고정된 값은 아니에요. 자기가 렌더링을 해보고 이 값이 적당하다 싶은지 계속 테스트해가면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캐릭터에서는 이 정도 값이 적당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했더니, 아이고, 이미지가 좀 빠져 있네요. 원래 이 밑으로 한 3개 정도 단계가 더 있는데 이미지가 빠져 있어서 조금 건너뛰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킨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스케일 값도 적용을 하면은 얘가 조금 더 이제 덜 인형같이 되는데요. 지금 이 단계는 스페큘러까지 빠져 있는 상태예요. 저는 스페큘러 제작을 할 때 스킨에서 이 스페큘러는 쓰진 않고 나중에 맵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스페큘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좀 나는데요. 원래 스페큘러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여기에도 스페큘러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 단계는 스페큘러가 없는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단계들이 왜 지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없는 단계는 제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스케일 값과 스캐터 레디우스를 만지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를 꺼주고 0으로 놔야겠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은 입술 부분이 정상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스캐터 레디우스가 여기에서 수치 조절만 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조절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더 붉게 빛나고 여기에도 좀 붉게 빛나고 이런 데도 좀 더 뭐랄까 붉게 빛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잡아주기 위해서 맵을 집어넣어요. 자, 맵을 첫 번째로 집어넣어야 되는 게 스캐터 레디우스라는 맵이에요. 이 맵이 어떤지 텍스처를 보도록 할게요. 텍스처를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눈 쌍꺼풀 쪽이랑 그 다음에 눈썹, 그 다음에 코 안쪽, 이 코랑 볼이랑 만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입술 안쪽 이런 부분들을 좀 붉게 빛나는 부분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지금은 그게 완화된 버전인데 그 전 버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건 좀 죄송하고요. 이 다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스캐터 레디우스 맵을 넣었으면은 이 다음에는 컬러 맵을 또 넣어야겠죠. V-Ray 매터리얼, 이 스킨 테스트 SSS2 매터리얼이 좋은 게 거의 텍스처, 컬러 맵 텍스처 한 장만 있어도 웬만큼 스킨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텍스처를 SSS 컬러 쪽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즈 텍스처 하나만 잘 그려줘도 이게 스킨 느낌이 웬만큼 나오기 때문에 맵핑 잘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 네, 이렇게 생긴 텍스처이고요. 이걸 넣고서 렌더링을 걸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스킨 옵션 조절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보여지는 스케일 값만 적당히 잘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캐터 레디우스 값 조절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텍스처, 컬러 텍스처에다가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컬러 텍스처를 적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여자 캐릭터는 메이크업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버전은 메이크업이 없는 버전이고요. 여기에다가 메이크업이 있는 버전을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 메이크업을 따로 오버롤 텍스처라는 부분에다가 집어넣었고요. 자, 메이크업 텍스처를 넣어보도록 하죠. 이게 메이크업 같은 경우 화장은 얼굴에 붙어있는 그 얼굴 자체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루 같은 게 붙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킨 투과가 될 필요가 없고 얼굴 위에 얹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표현을 위한 메이크업 텍스처는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 부분을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자, 텍스처는 기본 컬러 맵과 오버롤 컬러까지 들어가 있어요. 렌더링을 해볼게요. 자, 메이크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따라서 사람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스킨 쉐이더에서 메이크업을 이렇게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정도는 텍스처 퍼센트를 또 조절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의 정도도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메이크업까지 들어갔는데 지금은 제가 스페큘러를 다 빼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피부가 되게 건조한 느낌이에요. 이 건조한 느낌을 좀 없애고 스페큘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페큘러를 넣었는데 지금 제가 스페큘러 수치는 0으로 놨거든요. 이 0으로 놓은 거는 텍스처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텍스처가 들어가면은 이건 의미가 없어지는 값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텍스처를 만들어 볼 건데요. 텍스처를 이제 그려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맥스 내에 있는 노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셀룰러라는 텍스처를 꺼내보자. 이거는 약간 뭔가 노이즈 같은 걸 주는 옵션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런 사이즈 값만 조절을 해서 스페큘러 느낌이 나게 한번 써볼 거예요. 0.03 정도로 주고요. 스프레드 값도 0.311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의 텍스처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스페큘러 어마운트에다 적용을 하면 돼요. 근데 제가 필요 없는 부분은 스페큘러를 좀 빼기 위해서 한 가지 맵을 더 추가해서 섞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스캐터 레디우스라는 맵을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얘를 여기에다 섞을 거고요. 자, 다시 컴포지트를 이용해서 포토샵에서 레이어 섞듯이 한번 섞어 볼게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얘를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째로. 그러면은 지금은 노멀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두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는데요. 얘를 멀티플라이로 놓고 그러면은 제가 원하지 않는 부분은 검은색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맵을 스킨에다가 집어넣을 거고요. 자, 여기에서 스페큘러 어마운트 부분에다가 집어넣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스페큘러가 없을 때랑 그 다음에 스페큘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쉐이더에서도 스페큘러가 들어간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프리뷰 삼아서 제대로 제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얘네는 조금 뒤로 옮겨 놓을게요. 그리고 조금 더 작게 보도록 하죠. 그냥 그림을 더블 클릭하시면 커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쓰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페큘러 글로스니스, 스페큘러가 퍼지는 정도도 약간 조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0.55 정도로 약간만 올려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했더니 자, 스페큘러가 약간 생겼어요. 그리고 뒤에 라이트를 좀 세게 줬기 때문에 스페큘러가 좀 더 세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뭔가 자글자글하고 퀄리티가 안 좋아 보이는 거는 여기 퀵 세팅에서 제가 이 수치를 그냥 다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테스트할 때는 옵션들을 다 내려놓고 하다가 나중에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봐야 되겠다 싶을 때만 그때만 렌더링을 퀄리티 높여서 하시면 되고요. 스킨이 들어가게 되면은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거 테스트 옵션으로 다 낮춰서 했는데도 컴퓨터 두 대로 한 2분 30초 이렇게 걸렸어요. 한 대로 하면 한 5분 이상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렌더링 테스트 할 때는 최대한 속도를 빠르게 하시는 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스페큘러까지 넣었고요. 스페큘러가 이제 한 개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글지글한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수치를 조금 더 세밀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사이즈를 0.03으로 놨는데 조금 더 낮춰가지고 0.02 정도로 낮춰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건 게 이 4번이고요. 얘가 조금 더 세밀하게 렌더링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퀄리티가 낮아서 이런 부분들도 되게 도트가 튀고 이런 거는 지금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거는 조금 퀄리티를 높여서 걸어가지고 느낌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스페큘러를 하나 만들긴 했는데 아까 눈에서처럼 스페큘러 두 종을 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블렌드 쉐이더랑 그냥 V-Ray 쉐이더를 몇 개 더 섞어보도록 하죠. 자, V-Ray 블렌드 쉐이더를 만들었고요. 역시나 베이스에다가 스킨 쉐이더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스페큘러 추가로 두 종류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으니까 자, V-Ray 매터리얼을 하나 만들어 보죠. 지금 보시면 노드가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는데요. 처음에 이제 렌더링 이제 재질을 만들 때 접근을 하는 방식은 한 개씩 추가하다 보니까 실제로 만들 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하지만 다 만들고 보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엄청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만들면서 하나씩 추가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페큘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도 역시나 디퓨즈 쪽에다가 색깔을 까맣게 놓고 리플렉션을 밝게 줄 거예요. 근데 리플렉션이 퍼지는 정도를 좀 조절을 하고 싶어서 자, 50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글로스니스는 0.8 정도로 줄 거예요. 이 글로스니스가 1일 때는 거의 거울처럼 반사가 되고 수치가 낮을수록 조금 더 퍼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이 정도를 한 0.8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자, 리플렉트도 얘는 투명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한 개 더 만들어줘서 얘는 이름을 일단 프레넬 리플렉션이라고 대충 넣어주고 얘는 전체 리플렉션이 될 거기 때문에 또 따로 세팅을 해줍니다. 얘는 조금 덜 빛나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 글로스니스도 더 낮춰주고 싶어요. 자, 이 상태로 얘네 두 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뭔가 되게 뿌얘졌어요. 이거는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스페큘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글로스니스를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완화를 시켜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제 V-Ray 블렌드 매터리얼을 사용할 때 밑에 애딕티브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모드냐면은 V-Ray는 지금 물리 기반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스페큘러가 좀 세지다 보면은 얘가 알아서 디퓨즈 컬러를 낮춰주거든요. 근데 그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인해서 디퓨즈 컬러가 낮아지는데요. 그럼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디퓨즈 색깔은 그대로 두고 거기다 스페큘러만 조금 얻는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애딕티브 모드를 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드를 켜줬더니 디퓨즈 색깔은 정상이 됐어요. 하지만 스페큘러가 되게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뿌옇죠. 이 부분은 리플렉션 부분에서 조절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몇 개 좀 더 만들어 보죠. 글로스 맵이 두 가지가 있고요. 각각 이 프레넬이랑 일반적인 스페큘러에 따라서 리플렉션을 두 종류, 글로스 맵도 두 종류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또 불러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얘네를 리플렉션 글로스 쪽에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리플렉션 글로스에는 제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뒤에 보시면은 블렌드 어마운트라는 게 있어요. 지금 기본적인 베이스 쉐이더는 이거고 여기에다가 쉐이더들을 몇 개 더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얻는 거를 마스크를 이용해서 어떤 색깔이 좀 더 많이 보일지, 만약에 검은색이면은 이 베이스 매터리얼이 더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흰색이면은 이 코트 매터리얼이 더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 비율을 마스킹 텍스처로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맵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리플렉션 마스크라는 걸 이용해서 얘는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리플렉션이 많이 될 부분들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리플렉션이 안 돼야 될 부분들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이 블렌드 매터리얼 쪽에 이 어마운트 쪽에 집어넣을 건데요. 얘도 약간의 노드 합성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필요한 거는 컴포지트가 아니라 컬러 커렉션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포토샵에서 큐 세츄레이션이나 컨트라스트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노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 하나는 그대로 쓰고 하나는 이걸 적용을 해서 할 거고요. 자, 하나를 적용을 해서 컨트라스트를 50 정도 더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포토샵에서 일일이 텍스처 조절을 안 해도 이 맥스 안에서 이렇게 노드를 조절을 해서 텍스처에 변형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포토샵으로 좀 더 왔다 갔다 안 하고도 맥스 안에서 좀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포지트에다가 이 글로스니스랑 같이 합성을 할게요. 자, 컴포지트를 하나 꺼내서
레이어를 만들어주고요. 제가 이제 스캐터 레디우스 이거를 같이 합성을 할 건데요. 자, 여기에다 놓고 그 다음에 얘를 1번에다 놓고 역시나 스페큘러가 적용이 덜 돼야 될 부분들은 처음에 스캐터 레디우스로 적용해놨던 부분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멀티플라이를 놓고 얘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노드가 많아지다 보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좀 잘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게 첫 번째로 왔는데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을 넣을 거예요. 이게 노드가 이만큼 많아지다 보면은 제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까먹고 막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름 같은 것도 써놓고 이런 식으로 이름 써놓고 그 다음에 노드 위치 같은 거 정리를 잘 해두셔야 나중에 노드가 많아져도 헷갈릴 위험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2번에다 적용을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좀 뿌얘진 느낌보다는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스페큘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했더니 자, 입술 부분만 제가 좀 다르게 했네요. 입술 부분만 마스킹을 좀 따로 줬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립 마스크라고 해서 이 텍스처를 한번 볼게요. 입술을 반짝반짝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여기에다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스캐터 레디우스가 아니라 립 마스크를 여기다가 적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바탕색이 어둡고 입술 부분만 반짝이기 때문에 에디션으로 놓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노말일 때랑 에디션일 때 얘가 입술 부분이 더 반짝이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거를 보통 텍스처로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텍스처를 조합해서 텍스처를 더 안 만들고도 맥스상에서 쉐이더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얘도 똑같이 에디션으로 바꿔줄게요. 근데 퍼센티지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25% 정도로 낮춰주겠습니다. 자, 이게 100%일 때는 입술이 훨씬 밝은데요. 이 퍼센트가 25%로 해서 좀 낮춰줬고요. 그 이유가 이 리플렉션을 봤을 때 프레넬 리플렉션으로 되어 있는 이 윗부분들은 조금 세게 나타나게 했고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리플렉션은 약간 약하게 해서 이 전체 리플렉션이 세면은 원래 형태가 안 보이고 리플렉션만 좀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리플렉션은 조금 낮추고 프레넬 리플렉션 위주로 해서 세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스페큘러를 3종류 정도로 만들어주고 기존엔 스킨 쉐이더를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노드가 막상 만들다 보니까 되게 많아졌죠. 근데 이 노드 자체는 하나씩 따라서 만들다 보면은 만들다 보니까 많아진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큼만 가지고도 표현이 됐는데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 그리고 좀 더 많은 걸 표현하고 싶다 보니까 이런 블렌드 쉐이더도 사용하고 이런 노드들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쉐이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최종 렌더링을 건 거를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부드럽게 완화가 됐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티알리아싱이 안 먹었을 때는 되게 거친 느낌인데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렌더링이 됐습니다. 이제 옵션을 더 높이면 되긴 하는데 이것도 옵션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이 정도 렌더링 하는데도 약 10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 설정을 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쉐이더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라이트 설정하는 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에어컨이 너무 센데 좀 줄여주실 수 있나요? 자, 이것도 잠깐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적용이 안 됐지?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V-Ray에서 이제 라이트 세팅을 할 때 일반적인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버켓 방식이라고 해서 부분 렌더링이 되고 그것들이 다 끝나야지 결과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프로그레시브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한 번에 전체적으로 렌더링이 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를 이제 스킨을 잡아줘서 움직였기 때문에 원하는 프레임으로 가서 자, 카메라에서 렌더링을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보시면은 이런 재질들이 다 걸려 있으면은 렌더링이 되게 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스위치에서 매터리얼 오버라이드를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지정한 매터리얼로 다른 매터리얼들을 다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거는 컴팩트로 바꾸고서 이 매터리얼 하나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매터리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거죠. 그래서 오버라이드 매터리얼이 돼 있어야 흑백의 매터리얼 하나를 가지고서 라이트 셋업을 빠르게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V-Ray 퀵 세팅을 켜고 저는 VFX를 선호하니까 VFX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버킷으로 되어 있는 거를 프로그레시브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거는데 자, 렌더링을 걸기에 앞서서 제가 라이트 세팅이 원래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가 되게 많이 있어요. 얘네를 하나씩 좀 컨트롤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V-Ray 라이트 리스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 툴에서 똑같이 있는 거긴 한데 V-Ray 툴바로 인해서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라이트 리스터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거는 맥스에 있는 기본 라이트 리스터랑 별개의 거기 때문에 V-Ray 라이트만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V-Ray를 사용하실 때는 일반 라이트를 쓰는 게 아니라 V-Ray 라이트들을 써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제가 라이트를 되게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라이트 세팅을 할 때 뭔가 레퍼런스, 좀 참고자료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참고자료로 썼던 걸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 화장품 광고 사진을 보고서 여기에 있는 라이트가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들이 실루엣 라이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약간 아래쪽에서 반사광들이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좀 밝은 느낌의 라이트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될 게 아까 실루엣 라이트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루엣 라이트를 켜고서 자, 백그라운드에서 생기는 라이트 두 종류죠. 얘네를 가지고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히스토리 위치를 조금 바꿔주고요. 자동 저장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렌더링을 하죠. 이제 지금은 텍스처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느릴 수가 있는데요. 텍스처는 안 쓸 거고 그 다음에 위치가 좀 잘못됐네요. 렌더링 위치가. 끊고 다시 하도록 하죠.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여기에서 뷰를 잘 찾아보시고 이쪽에서 렌더링을 눌러주시면은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이번에 제대로 됐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레시브 렌더러는 전체적으로 렌더링이 되면서 퀄리티가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뭔가 점점점점 나타나 있는데 이게 퀄리티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시간에 따라서 퀄리티가 좋아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라이트 세팅할 때 굳이 전체 퀄리티 다 볼 필요 없이 퀄리티가 나빠도 이런 느낌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고 다시 또 세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V-Ray 퀵 세팅에서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고 지금은 GUI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라이트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것만 보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이트 리스터에서 옵션들을 보면서 여기 있는 멀티플라이어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라이트의 밝기가 조절이 되고, 여기에 있는 게 켜져 있으면은 지금 이거는 색온도, 켈빈 온도를 이용해서 세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꺼져 있고 그냥 색깔만 바뀌어 있는 거면은 자기가 임의로 색깔을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선택에 따라서 제가 켈빈 온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라이트 설정에 관한 대부분의 메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대부분 라이트 세팅이 가능하고요. 자, 첫 번째로 실루엣 라이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백그라운드만 보이면 안 되니까, 자, 프론트 쪽 라이트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퀄리티가 업그레이드가 되죠. 근데 프론트 라이트를 만들었는데 이 모자 부분은 까만색이네요. 이게 이제 라이트에서 해당 오브젝트 부분을 넣고 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오브젝트 부분을 뺐어요. 그 이유가 렌더링을 할 때 반사가 심한 재질이다 보니까 라이트가 그대로 반사가 되는 거예요. 자, 렌더링 중간 이미지를 보면은 라이트가 그대로 반사가 돼서 제가 원하는 느낌의 반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반사를 제거하고 싶기 때문에 라이트에서 이렇게 꺼놨던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재질을, 지금은 흰색이긴 한데 나중에 재질이 들어간 상태에서 렌더링을 했을 때 보고서 설정을 한 거고요. 물론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꺼져 있지 않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미지에서 보면은 자, 손 부분에 이펙트 같은 걸 넣을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 쪽에도 라이트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핸드 라이트 하나 만들어줬고, 역시나 V-Ray 라이트로 해가지고 플랫 라이트가 아니라 둥그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의 라이트로 만들어줬어요. 자, 이건 이제 이펙트에서 나타날 빛이죠. 근데 여기에만 강조되면 안 되니까 얼굴 쪽도 조금 더 강조를 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얼굴 쪽에도 좀 더 추가를 해줬죠.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점 두 가지가 얼굴 쪽이랑 손 쪽에 포인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얼굴을 좀 더 밝게 했고, 그 다음에 이따가 손 쪽에 있는 라이팅을 같이 켜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이 빛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손 부분 그리고 백그라운드 실루엣 라이트까지 한번 같이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라이트 세팅도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고정된 위치로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렌더링을 하고 뷰포트 가서 라이트 위치를 또 바꿔서 렌더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완성된 이미지를 가지고서 만지는 거기 때문에 고정된 라이트를 계속 껐다 켰다 하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얼굴과 손 부분에 좀 더 밝은 느낌으로 라이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백그라운드 라이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변부도 조금 더 살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옆쪽에서 오는 라이트를 좀 더 만들어줬습니다. 자, 얘네들을 다시 또 끄고 사이드 라이트들만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이쪽 게 첫 번째 사이드 라이트고 이쪽 게 반대쪽 사이드 라이트예요. 그 V-Ray의 경우에는
라이트의 크기에 따라서 라이트의 세기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라이트가 커질수록 그림자도 좀 더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가 작으면은 그림자가 되게 쨍하게 칼같이 떨어지고, 라이트가 커지면은 그림자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인물 표현할 때는 아무래도 그림자가 좀 부드러운 편이 인물 표현하기에 적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 크기를 키워서 만들어 놨고요. 이 라이트는 나중에 어깨에도 반사가 되기 때문에 라이트 크기를 키워서 반사판의 역할도 하는 라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시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하죠. 재질을 만들 때는 버켓 모드로 해서 제작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재질 만들 때는 아무래도 퀄리티가 조금 더 보여져야 재질을 좀 더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라이트를 세팅을 할 때는 사실 퀄리티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레시브 모드에서 전체적인 라이트 느낌만 보는 거고요. 자, 아까 라이트 크기를 되게 키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자가 되게 부드럽게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 근데 물론 퀄리티가 낮아서 이렇게 노이즈가 조금 생기는 거고요. 이런 거는 뭐 나중에 퀄리티 높여서 걸면 되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에서 끊고 다시 라이트를 좀 더 맞춰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이트를 여러 가지 세팅을 했는데, 이거 외에 현재 이 캐릭터가 서 있는 공간에 대한 라이트가 필요한데요. 아까 재질을 만들 때 썼던 그 돔 라이트를 여기에도 똑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다시. 네, 이거네요. 자, 아까와 같은 돔 라이트를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어 조절을 하고 HDRI를 똑같이 넣어줬습니다. 이 HDRI가 들어가 있는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야외일 경우에는 스카이라이트가 되는 거고요. 실내일 경우에는 그 실내를 둘러싼 환경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 좀 더 사실적인 느낌으로 라이트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서 다시 렌더링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라이트도 지금 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필요한 거 그때그때 하나씩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늘려나간 거고요. 그래서 환경광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랑 아까 설치했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라이트들이랑 전체를 다 보게 되면은 이게 조화가 되면서 좀 더 밝은 느낌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라이트들도 다 켜보겠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라이트들은 각각 보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정 같은 것들을 위해서 오브젝트에 따로 라이트를 쓴 것들이라서 안 켜놓은 거고요. 실제 씬에 들어가는 라이트들은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어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GI까지 같이 켜서 이제 반사광까지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될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라이트가 다 들어가니까 좀 밝아졌네요. 근데 이 오브젝트가 흰색이라서 그렇지 여기에 재질이 들어가고 색깔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보다 좀 더 어두워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흰색으로 먼저 이렇게 맞춰놨더라도 재질이 들어간 상태로 다시 렌더링을 하면서 조명의 강도 같은 거는 조금씩 조절이 더 필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GI까지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넣도록 할게요. 빠른 것보다 약간 정확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옵션, 수치는 굳이 높일 필요 없어요. 지금은 테스트니까. 나중에 파이널 렌더 할 때만 높이면 되는 거죠. 자, 이제 GI까지 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거랑 GI가 안 걸린 버전이랑 조금 이따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대신 이제 속도가 조금 느려져서 아까는 약간 빨리빨리 변형이 됐는데 지금은 퀄리티 좋아지는 단계가 조금씩 느리네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느낌을 볼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라이트 세팅할 때는 주로 이제 이런 프로그레시브 모드로 해서
빠르게 세팅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끊고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GUI가 켜지고 꺼지고의 차이인데요. 보시면은 라이트가 좀 더 반사가 많이 돼서 전체적으로 밝아지면서 화사한 느낌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GUI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데 처음에 라이트 세팅을 할 때는 아무래도 GUI를 꺼놓고 강도를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GUI를 켜서 확인해보고 조금씩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에 근접하게 맞출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라이트를 해서 나중에 재질을 넣고 라이팅을 하면은 그 과정을 이미지로 조금 볼게요. 재질까지 넣은 라이트를 보여드리기에는 렌더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미지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는데 이건 이제 라이트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그냥 돔라이트 하나만 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요. 포즈도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라이트도 계속 설치를 해가면서 중간중간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렌더링을 끊고 딱 봤어야 될 부분만 보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씩 변화를 주면서 렌더링 테스트를 계속 해 나갔죠. 그리고 배경 같은 것도 집어넣고 이펙트도 그때그때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느낌을 보고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실제 만들어진 3D로 만들어진 이펙트라든가 배경 같은 걸 다시 합성을 해가지고 포토샵에서 이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후보정 부분을 조금 볼 텐데요. 자, 후보정의 경우에는 거의 이만큼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포토샵을 일단 켜서 보도록 하죠. 대부분 렌더링을 하고 나면은 그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후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렌더링을 했을 때 렌더링 할 때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느낌의 렌더링이 항상 100%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정이 좀 필요한데 자, PSD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 후보정은 포토샵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애프터 이펙트나 누크 같은 합성 프로그램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배경 같은 경우는 뭐 사진을 갖다가 써도 되고 아니면 3D로 만들어서 블러를 줘도 되고요. 저는 약간 교회 이미지를 가지고서 블러를 줬었고요. 이제 렌더링 된 이미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냥 렌더링이 됐을 때는 약간 이런 이미지인데요. 뭔가 되게 가공이 안 돼 있는 이미지다 보니까 좀 심심한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다가 렌더링을 하면서 항상 100%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 눈 같은 경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까만색으로 조금 뭔가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 제거를 해주고 이거 다시 렌더링 하려면은 몇 시간씩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V-Ray에서 오클루전이라는 거를 렌더링 할 때 같이 뽑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따로 뽑아가지고 오클루전을 합성해서 조금 더 그림자를 잘 살려주고요.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림이 좀 떠 보이는지 아니면은 자꾸 물러져 있는지 그런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클루전까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레벨 같은 걸로 약간씩 밝게 조절을 하고요. 이런 거는 뭐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다들 포토샵 사용할 줄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해서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레이어 기능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설정을 해놨더라도 나중에 다시 또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원본을 손상시키지 않고 다시 이렇게 보면서 과정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만 수정을 하면 되니까 다시 렌더링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원본이 손상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부분들 이런 보석 부분들은 조금 더 밝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처음에는 어두웠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마스크로 다 따가지고 조금 더 레벨 값들을 적용을 해준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이펙트라든가 이펙트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맥스에서 따로 만들어가지고 합성을 한 거고요. 이런 거는 만드는 방법은 뭐 사실 인터넷에 있는 거 찾아서 한 거라서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GDEPS라는 걸 이용해서
이것도 이제 V-Ray에서 뽑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뽑아가지고 나중에 렌즈 블러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뒷부분은 조금 더 흐리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주변부를 약간 어둡게 처리해서 전체적으로 얼굴하고 그 다음에 손 부분에 시선이 가도록 처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냥 처음에 뽑아놨던 이미지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자,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보정을 통해서 일러스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렌더링은 어떻게 보면 소스를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소스가 좋아야지 원판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스가 좋아야 나중에 가공을 해도 더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나요? 잠시 얘기 드릴 건데요. 질문하시는 분에게 경품을 저희가 2분 드릴 건데요. 경품은 저희가 이제 벤부 스타일러시 터치 미니, 굉장히 아담하고 터치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용감하게 질문, 자, 손 들고 거기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 미리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저쪽. 예, 저희 이제 그러면 질문을 좀 크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까 보정해주는 부분에서 네. 텍스트요. GDEPS요? 자, GDE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널 쪽에 만들어 놨거든요. 보통은 이미지를 이렇게 GDEPS를 따로 파일로 뽑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알파 채널로 불러왔어요. 그리고 자, 이미지가 이것들을 다 키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전체 컨트롤 쉬프트 C를 이용해서 전체를 다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다 통째로 복사가 됐잖아요. 여기에서 필터에 블러에 렌즈 블러를 보시게 되면은 자, 소스에서 알파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디우스를 높이게 되면은 블러의 강도가 세지게 되고요. 이런 블러 포컬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원하는 포인트를 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얼굴이 살아야 되니까 얼굴 부분에 맞춰서 이 포컬 디스턴스를 조절을 해줬고요. 레디우스랑 이런 옵션들을 조절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블러는 적용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자, 렌즈 커렉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커스텀에서 비네팅이라는 걸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주변부가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은 렌즈 주변부가 밝기가 어두워서 이렇게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조금 어둡게 주면은 좀 더 주제를 살릴 수가 있죠. 네. 답변이 됐나요? 그리고 두 번째 계신 문치고. 네, 장단점이요. 일단 멘탈레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옛날에는 되게 고급 렌더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걔가 발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레이트레이싱 방식으로 좋기는 해요. 정확하게 나오긴 하는데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걔가 발전이 없다 보니까 예전 기능 그대로 가지고 쓰다 보니까 재질 같은 거 만들 때도 조금 더 복잡하고 좀 더 손이 많이 가요. 근데 지금 V-Ray 같은 경우에는 최신 버전이 나왔는데 이 3.0을 이용하게 되면은 퀵 세팅도 있고 또 재질 만들 때도 아까 노드를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구성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쉽게 돼 있어서 편의성 면에서 일단 V-Ray가 훨씬 좋고요. 그다음 속도도 V-Ray가 훨씬 빠르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멘탈레이를 썼다가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멘탈레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쪽 유저들도 멘탈레이를 버리고 V-Ray로 가는 추세고 대부분 큰 영화사들 쪽도 지금 V-Ray로 넘어가고 있어요. 네, 답변이 됐나요?
예, 혹시 멘탈렉 직원은 아니시죠? 예, 그 경품 받으시고요. 지금 잠깐 경품 시간을 저희가 가질게요. 예, 저희 일단 질문